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여반에 진행되는 메이데이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우리 메이데이는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업로드가 진행이 되는데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들 풀어드리면서 관련 종목들도 상세하게 어떤 종목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편에서는 지난 시간에 출연하시면서 관심 종목으로 안내드렸던 종목의 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2편에서는 관심 종목들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에 오셔야지 1편과 2편을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진우 멘토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철강과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죠? 그래요, 네. 대여반에 영상 찍는다고 바쁘시죠? 네, 그렇죠. 영상 분석하고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지 않나. 네. 요즘 철강이랑 건설, 특히 건설 쪽에 좀 말이 계속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리가 아무래도 계속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PF 사태라던가 심리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죠. 최근에 또 KG도 주총 다녀오셔가지고 영상도 좀 올리시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 KG 또 주총을 다녀와서 주주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잘 전달을 하는 일이 또 있었죠. 우리 대여배 또 뜨는 샛별 아니십니까? 그죠? 그런가요? 대여배 오시면 우리 샛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친절하게 또 상세하게 다른 종목들도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또 오늘 또 그 이진우 멘토님의 호재가 또 하나 있잖아요. 별 배지 또 하나 받으신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앞전 시간에 에코프로 BM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딱 한 종목 추천을 했는데 또 그게 운이 좋게 잘 또 깊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별배지를 하나씩 받으시면 분명 기뻐해야 되는 일이 맞거든요. 그렇죠. 좋은 일이고. 근데 왜 이렇게 배알이 꼴리죠? 앞으로 계속 배가 아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종목도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종목 때문에 제 배를 또 배알 꼴리게 만드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함에 따라서 이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코스피 이전에 대한 패시브 수급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관심 종목으로 선별을 해 드렸습니다. 딱 한 종목 딱 뽑았습니다. 그렇죠. 선택과 집중. 그렇죠. 근데 그 종목이 딱 20% 갔어요. 그렇죠. 물론 촬영일 종가 기준이죠. 확률로 치면 100%인데요. 100%의 사나이. 에코프로 BM 리뷰 한번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차트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만. 네, 리튬 가격 반등과 코스피 이전에 대한 수급이 같이 겹치면서 최근에 반도체가 시장에서 계속 핫하고 있었는데 반도체가 잠깐 죽었던 또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수급이 2차 전지로 좀 향하게 되면서 같이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결국에는 운이 좋았다. 그쵸. 타이밍을 좀 잘 잡았다. 그쵸. 딱 그 눌림을 딱 공략을 해가지고 이게 또 다 또 실력과 이렇게 다 노력과 절대 겸손한 법은 없네. 아니죠. 운이 당연히 7, 80%가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자, 3월 11일 촬영일 종가 기준으로 24만 5천 원을 종가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가 3월 25일, 바로 이제 14일 만에, 14일 만에 29만 8,500원을 터치를 해주면서 최고 상승률이 21% 정도. 맞습니다. 네, 100%의 사나이. 자, 오늘도 관심 종목을 제시해 드릴 건데, 오늘 촬영일이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종가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업로드는 또 일정에 따라서 1편과 2편에 나눠서 업로드가 됩니다. 이제 이슈 한번 들어가 봐야죠. 어떤 이슈들을 좀 준비해 주셨습니까? 매년 3월과 4월이 또 상장의 폐지의 달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이기도 한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상장 폐지 얘기를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감사의견 거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정지가 되는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오늘 상장 폐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볼까 합니다. 자, 영상 끝에는 이 상장 폐지와 관련된 또 위험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팁까지 또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3년도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마감한 결과 코스피에서는 13개, 코스닥에서는 42개의 상장사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23년도에만 총 55개의 기업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는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꽤 많네요, 이번에. 그래서 정열 멘토님은 이 상장 폐지라는 단어를 듣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아, 주셨구나. 그렇지 않나요? 네, 그죠. 네, 좀 무섭죠. 네. 아무래도 제가 투자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투자한 게 아니더라도 내 종목도 언제든지 잘못된 투자를 하면 내 종목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불안감, 그게 또 투자 심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 쉽게 또 매도를 하게 되고. 대부분 상장 폐지라고 하게 되면 이제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주는 제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원래 반대입니다. 이게 기업의 존속이 불확실해져서 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을 우려가 있을 때 상장 폐지를 시키는 제도라서 원래는 이 투자자를 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 종목이면 손실을 주는 제도이기도 하고. 그렇죠. 내 종목만 아니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상장 폐지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네, 상장 폐지 요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게 굉장히 많아요, 요건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자주 발생하는 요건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인의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의견입니다. 5년간 결산 관련 상장 폐지 사유의 90%가 이 감사 의견 비적정이나 거절로 인한 상장 폐지라서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사유가 또 되실 것 같고요.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게 사실 상장 기업이라면 모두 이제 감사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거기에서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감사 보고서에서 감사인이 이 존속이 좀 불안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영업이익의 개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부적합하다. 네. 아니면 사업이 좀 불안하다. 네. 이런 것들로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서 의견을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나요? 잠시 뒤에 감사인의 의견이 거절이 나는 이유와 뭐 적정이 나는 게 전부 다 말씀드릴 예정이라서 첫 번째 의견은 감사 의견 거절이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상황이랑 똑같네요. 저도 자본 잠식이거든요. 최근에 태양건설이 이 완전 자본 잠식에 좀 해당이 되면서 그렇죠. 최근에 거래 정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이제 부도라던가 뭐 횡령, 배임 또 이런 사태로 많이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상장 폐지 요건 3가지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방금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 의견이 비적정이나 거절이 나오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거를 알려면 이 감사인의 의견의 종류와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쉽게 설명드려보면 일단 크게 감사인의 의견엔 4가지가 있습니다.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그래서 첫 번째 적정은 이 기업이 회계 기준에 알맞게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이 적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재무가 좋다, 건전하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해당 재무제표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자가 나오더라도 신뢰는 할 수 있다. 그렇죠. 적자가 나오는 기업도 충분히 적정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정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게 됐는데 이 기업 회계 준칙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긴 한데 이게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회계 처리나 감사 범위 몇 부분에서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나 뭐 다른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뭐 땡땡 부분 빼고는 공정하게 표시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을 처음 받게 되면 이게 상장 폐지 요건의 사유가 되진 않는데 이게 만약에 2년 연속 한정을 받게 되면 이게 또 상장 폐지 사유가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감사를 한정을 받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시면 또 투자하시는데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겠네요. 뭐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혹시? 대표적으로 최근에 삼부토건이 한정을 받아서 조금 내년까지 들고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참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건설사들이 좀 대부분 좀 그렇네요. 아무래도 최근에 계속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중소기업, 뭐 태양건설 같은 경우는 뭐 중견기업이나 하지만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바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부적정입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서 이 기업 경영 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제시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정과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한정은 몇 부분에서 왜곡될 가능성이었다라고 보게 되면 부족정은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에서 왜곡되는 경우다. 이렇게 차이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게 신뢰할 수 있느냐, 약간의 의심은 되지만 신뢰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좀 올라가겠군요. 그렇죠. 약간 투자의 공정성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또 있습니까? 네, 마지막은 의견 거절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감사인이 보고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서 재무제표 전체에 의견 표명이 불가능하다라고 기업의 존립 여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게 될 경우 표시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한정이랑 차이점을 보게 되면 한정은 그래도 의견을 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감사 의견은 말 그대로 의견 거절 같은 경우에는 의견 자체를 내지 않겠다라는 거라서 노코멘트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이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이 회사가 뭐 도저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회계사 입장에서는 뭐 이런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우리 종목들 보면은 이게 진짜 나도 모르겠다. 그렇죠. 야, 뭐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이걸 투자를 하라 말라라는 얘기를 저희로서는 할 수는 없는데 이 감사 보고서만 보더라도 좀 조심해야겠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참고하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기업을 볼 때 뭐부터 보십니까? 제일 먼저 저는 보는 거는 기업 보고서를 들어가서 보죠. 네, 기업 보고서도 저도 이제 투자를 한다든가 분석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가장 먼저 보는 게 보고서거든요. 그렇죠. 그 보고서를 보면서 약간 이런 좀 비정상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일단 거릅니다. 그렇죠. 네. 그게 첫 번째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보고서 보시면서 다른 사람한테 의지를 하고, 물론 이제 저희한테는 의지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보고서는 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보고서를 보는 거 외에도 우리가 또 이제 이 기업이 존속이 계속 될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팁 같은 게 몇 가지가 더 있습니까? 자, 일단은 상장 폐지라던가 감사 의견 거절 리스크를 좀 예방할 수 있는 팁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 3년 이상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은 웬만하면 피하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4년 연속 적자가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기도 했었고 5년 연속이 되면 상장 폐지 사유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22년도에 이 상장 폐지 요건 완화가 되면서 이 부분이 빠지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3년 이상 적자가 난다라는 것 자체가 현재 그 기업이 어렵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좀 조심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전환사채나 뭐 유상증자, 뭐 BW 등등 해서 이런 대규모 자본 확충을 움직이는 기업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상장 폐지 전의 기업들이 이런 대규모 유상증자라든가 전환사채 등을 통해서 자본을 확충한다라는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이런 특징을 나타내는 기업을 우리가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최대주주 변경이 되는 기업과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을 조심하자입니다. 원래 이 최대주주 변경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식에 있어서는 어쩌면 호재로 발생할 수 있는 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 폐지가 된 기업을 조사해 보니 그렇지 않은 상장사들보다 평균적으로 5배 이상 많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주인이 자주 바뀐다는 것 자체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과거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3년 이내에 다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은 우리가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적자가 나게 되면 이 기업의 사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또 해야 되고, 이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되면 자금이 좀 없기 때문에 그게 또 위험한 거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외부에서 진행을 한 거고, 그러다가 안 되면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감사 보고서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을 하는 이유, 목적, 그리고 기업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의미라고 해야 되나요? 왜 그렇게 될까? 그렇죠. 항상 왜라는 거를 고민을 하시면서 보시다 보면은
이런 좀 안 좋은 기업들은 좀 피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종목들을 피하게 되면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또 성공률이라든가 승률, 뭐 내 자금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생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사실 이번 상장 폐지 관련된 것들은 살짝 교육 개념인 것 같아요. 상장 폐지 사유가 어떤 기업이 발생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에서 태양건설이라든가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사례가 좀 있었다 정도까지만 관련 종목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걸로 하고, 제가 좀 배알 굴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별 배지를 안 드렸어요. 그죠? 네, 별 배지를 하나 달아드렸어야 됐는데 우리 관심 종목은 메이데이 그 2편에서 또 업로드가 공개가 됩니다. 이 별 배지는 이전 출연하실 때 에코프로 BM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 20% 상승을 하셔가지고 별 배지 하나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지금 달아드리는 게 아니고 깜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우리 2편에서는 관심 종목들 또 이슈하고 관련 종목들 다 상세하게 더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2편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